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 바로 가족이에요. 우린 가족으로부터 세상에 대해 배우고 익혀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도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현재의 가족관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기도 하고요. 자, 근데 지금까지 반디클래스에서 다뤘던 이론들에 대해서 잠깐 짚어볼게요. 정신분석, 융의 분석심리학,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등 무의식 과정이나 초기 발달을 강조했던 이론, 실존주의, 인간중심, 게슈탈트처럼 현재의 경험이나 삶 자체에 주목하는 이론, 행동주의, 인지주의, 현실주의 등 행동이나 생각을 변화해 나가자고 하는 이론, 이렇게 대부분의 심리치료 이론이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개인이 변화함으로써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거죠. 자, 이런 와중에 1940, 50년대를 접어들면서 이런 인식이 생깁니다. 아니, 심리적 문제에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다며? 그러면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가족이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개인이 속해 있는 가족의 구조, 그리고 소통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심리적 문제에 접근하는 가족체계 상담이 발전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니 가족 갈등에 있어서도 가족 상담가의 관점은 대략적으로 이래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있어요. 서로 네가 못했네, 내가 잘했네, 옥신각신 하는데 옆에 아이는 그냥 핸드폰 바라보면서 게임만 계속 하고 있어요. 남편이 상담사한테 묻는 거죠. 상담 선생님이 들을 때 누가 잘한 거 같냐고. 흔한 대화라면 이럴 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따지겠죠. 그걸 바탕으로 조언하고요. 근데 가족 상담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족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무슨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의사소통 방식은 어떠한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족 소통에 대한 에너지가 흐른다고 보고요. 그렇게 그 가정 속에 존재하는 암묵적인 규칙, 약속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족 상담이라는 거는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무언가입니다. 개개인에 대한 사례 개념화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역동을 보는 눈, 이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가족 상담도 어떤 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학자마다 생각이 다르긴 한데요. 그건 다음 편부터 세세하게 분석해 볼 거니까 그때 다루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엔 가족체계 이론의 핵심 개념인 피드백, 그리고 항상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피드백, 체계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에요. 가족마다 은연중에 약속해 놓은 체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가령 밥 먹을 때는 무조건 함께한다, 아내가 기분 나쁠 때 남편은 잠깐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는다, 뭐 이렇게 그 가족에서 매번 반복되는 것들 있잖아요. 자, 싸우다가 자리를 피하는 가족 체계, 이걸 예로 들어볼게요. 이 가족은 갈등 상황에 싸움보다는 회피로 일관하고 있죠. 이 회피라는 체계가 싸움으로 인해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을 때 남편이 그만하자 이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체계의 항상성이라는 상태를 회복하라는 신호, 이게 부정적 피드백이고요. 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강화시키는 신호가 긍정적 피드백이에요. 그럼 피드백은 나쁜 거네요? 이런 의문이 들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가족 체계가 기능적이면 피드백도 기능적으로 작용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 방금 제가 든 예시처럼 되겠죠? 자, 그러면 항상성은 무엇인지 감이 오실까요? 이 가족 체계를 유지하려는 조절 기능이에요. 그래, 오늘부터 변화하겠어. 아무리 이렇게 마음먹어도 작심삼일이잖아요. 가족이 변화를 거부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가족 항상성이 되겠네요. 그러니 가족 체계 상담의 목표, 대충 느낌이 오시죠? 가족 체계 상담에서 주목하는 건 개개인의 변화보다 가족이라는 집단의 관계성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흐르는 에너지, 즉 역동이 역기능적이라고 한다면 이때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 그 역기능적 체제를 기능적으로 바꿔보자. 역기능적 체계가 항상성 때문에 돌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막고 변화로서 성공한다. 어떻게? 다음 시간부터 말할 학자들마다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턴 가족체계 상담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이론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안녕.
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 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머레이 보엔의 다세대 가족 상담이 어떤 개념인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가족 치료의 핵심은 가족의 역기능적 체계를 기능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라고 했죠. 보엔 이론에서 기능적 가족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자기 분화입니다. 자기 분화란 친밀한 관계에서의 정서 조절이에요. 주목할 단어는 친밀, 그리고 조절. 가족이 뭔가 안 좋은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오빠가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차였어. 쌤통이라고요? 잠깐만, 예시를 잘못 든 것 같네. 자, 다시. 엄마가 친구 모임에 다녀왔어요. 근데 다녀온 다음에 막 씩씩거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친구 한 명이 본인을 무시했대요. 자, 여기에 아무렇지도 않다?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이건 친밀하지가 않은 거죠. 반대로 엄마 말을 듣고 내가 더 열받아 한다? 이건 조절에 실패한 거죠. 친밀하지만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문제에 덜 휩쓸려가는 모습이 보엔이 말한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보엔 이론 마스터를 위해선 정서적으로 휩쓸려가는 게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삼각관계라는 개념부터 봅시다. 이게 그 드라마에서 보는 막장관계 그런 거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두 사람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제3자를 끌어들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아빠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이럴 때 자식방에 들어와가지고 이거저거 다 흉보는 엄마 꽤 많잖아요. 또 부부가 아이 없이 지내면 안 된다. 아이가 있어야 부부 사이에 구심점이 된다. 이런 옛말에도 부부 둘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그 가운데 자식을 놓아야 된다 라는 삼각관계를 암시하는 말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런 삼각관계가 오래된다? 이렇게 되겠죠. 야, 네 아빠한테 몇 시에 들어오냐고 전화해봐라. 왜 맨날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싫어 안 해.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 내가 네 애비한테 전화하리? 점점 대화는 끊기고 관계는 안 좋아지겠죠. 그 다음 개념은 정서적 단절. 이건 원가족과 관련된 정서적 불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가족과 물리적 대화적 단절을 하는 것을 말해요. 원가족과 아직 해소하지 못한 정서적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루기가 껄끄러운 거야. 그러니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피해버리는 거죠. 근데 피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나? 내가 만드는 가족에도 비슷한 모습으로 계속되고요. 대를 이어 전승됩니다. 비슷한 정서 문제가 자식에게, 그 자식에게. 이렇게 원가족에서 자기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집착하면서 자녀의 자기 분화를 다시 방해하는 모습. 이 악순환이 다세대 전수과정이라는 개념이에요. 사실 보엔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치게 빠르게 결혼을 결심하는 사람들도 의심해 볼 만하겠죠. 이렇게 다세대 가족 상담사들은 원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면 개인의 심리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상담 목표와 원리도 이 원칙을 따라가요. 다세대 가족 상담 배우시는 분들 배우다 보면은 막 종이에다가 동그라미, 세모 이런 거 그리거든요. 이게 보엔 이론의 핵심인 가계도 그리기입니다. 누구랑 누구가 친하다, 어색하다, 싸웠다. 가족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어떻게 역동이 흐르는지를 봐야 자기 분화가 안 되는 가족 구성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죠. 실제로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한눈에 보이게 샥 그려놓잖아요. 가족 체계에서 역기능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보여요. 가족 상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계도 꼭 배워보세요. 이렇게 역기능적 구조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실험해보는 관계 실험이라는 걸 해봅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지나치게 붙어 있었다면 이 거리를 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고독하고 외로운 아빠에게 엄마를 붙여보는 거죠. 이렇게 색다른 실험들을 하다 보면 가족 구성원들도 느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우리 관계가 역기능적이었구나. 내가 아이한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어떤가요? 다세대 가족 상담 이론.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관심이 가신다면 가계도부터 하나하나 공부해보세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 상담 문제를 위한 상담 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 보면 전문가가 직접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아이 행동 교정하고 상담하고 이러잖아요. 가족 상담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상담사가 직접 가족 안에 들어가 관찰하고 개입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상담이라는 겁니다.
보엔이 주목했던 건 원가족에 대한 개개인의 정서적 자기 분화였잖아요. 미누치는 가족의 역기능적 구조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어요. 가족이 스트레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거에 따라 기능적 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을 나누는 겁니다. 그 특징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잠깐 멈추고 봐보세요. 자, 오늘 소개할 건 가족이 구조를 맺는 대표적인 개념들, 제휴부터 보겠습니다. 제휴란 가족 체계 안에서 다른 구성원과 협력적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해요.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 딸이 그 아픔과 스트레스를 공유하며 똘똘 뭉칩니다. 이렇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고요. 즐거운 가족여행을 위해 함께 아이디어를 짠다. 이런 식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게 아닌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 이건 동맹이라고 불러요. 뭐 일단 이론 공부하시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느낌만 보세요. 구조적 가족 상담에서는 가족 간에 권력과 위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위계가 높아요. 이걸 나누는 게 바로 경계선이라는 개념인데요. 가족 내 구성원 간에 또는 개인과 하위체계 간에 접촉과 개입을 허용하는 정도를 말해요. 만약 이 경계선이 지나치게 경직되었다?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도 잘 안 되겠죠? 그럼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 다들 선 넘고 위계 이런 거 없고 그러겠죠. 그럼 경계선이 아예 없다면? 가족 개개인이 서로 융합되어 가지고 개개인으로서 살지를 못하겠죠. 즉 구조적 가족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가족 구성원 간의 유연하고 적당한 거리감이에요. 이걸 위해 구조적 가족 상담사는 관찰자 및 개입자로서 내담자 가족의 일상생활로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제까지는 우리 가족끼리만 있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상담사도 같이 산대. 이거 어색하겠죠. 그래서 구조적 가족 상담사가 제1원칙으로 따져야 되는 게 가족에 합류하여서 적응하기입니다. 첫 단계부터 녹록지가 않죠. 이 과정을 성공하고 나면 그때부터 관찰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구성원 간의 역기능적 관계가 발견된다? 그걸 조정하거나 오히려 부각시켜서 행동하게끔 해요. 방금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내분은 어떻게 대답할 생각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가족의 경계선을 보다 유연하지만 명확하게 설정한다. 이게 구조적 가족치료사가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긋고 나면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아시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엔의 이론이든 미누친의 이론이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췄느냐가 다를 뿐이지 결국 목표와 기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가족체계 상담의 나머지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상담의 문제를 위한 상담 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족 상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학자들의 이론이 어디에 초점을 뒀는지 샤샤샥 훑어볼 예정이니까 빠르게 따라오세요. 아직 가족 상담 이론 전편들을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미리 보고 오시길 추천드려요. 자기 분할을 얘기했던 보엔, 가족 구조를 얘기했던 미누친에 이어서 가족 간 의사소통을 강조했던 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헤일리와 마다네스의 전략적 가족 상담입니다. 전략적 가족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가족의 의사소통 방식과 위계 구조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키워드는 변화에 있습니다. 직접적 행동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개입을 합니다. 행동을 직접 바꾼다는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빠르겠죠. 기법 이름만 들어봐도 알 거예요. 지시하기, 과제 부여하기, 증상 처방하기 등 꽤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방법 같죠? 그 다음 알아볼 학자는 바로 사티어입니다. 가족 상담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이 가족 상담에서 이룬 업적이라고 하면 가족 간의 의사소통 패턴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거에 있어요. 의사소통 패턴 정리하기 전에 사티어의 초점부터 알아봐야겠죠? 사티어는 가족 상담의 1차적 목표를 가족의 고통을 다루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의 고통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그게 다른 구성원에게도 확산된다고 본 거죠. 그러나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고통 없이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그 안에서 개개인이 자기 존중감을 형성한다. 어우,
상당히 인본주의적 접근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사티어가 주목했던 건 의사소통 패턴이었습니다. 건강한 가족들의 의사소통은 기능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럼 가족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 체계를 무너뜨리는 4가지 의사소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째, 회유형. 상대방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합니다. 혹여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하는 유형이에요. 뭐 순종적이고 의존적이겠죠? 그러나 표현 못하는 사람은 속이 골마요. 그게 소화불량, 두통, 변비 등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비난형. 상대방은 무시한 채로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의견만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형이에요. 상대방이 자기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화를 내겠죠. 자, 화를 냅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고 답답하고 긴장되죠. 주변 사람들은 피를 말리고 본인은 답답해서 짜증나고 셋째, 초이성형.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매우 냉정한 태도를 일관합니다. 딱딱한 로봇 같기도 하고 정이 들지 않겠죠. 이럴 땐 감수성 훈련을 좀 해야 돼요. 넷째, 부적절형.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대화에 초점이 없이 반응하는 산만한 유형이에요. 정신없어. 이런 말 항상 듣고 다니겠죠? 근데 사실 산만할 뿐이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타인의 인정과 사랑이거든요. 소외될 게 두려운 거죠. 자, 각각의 패턴마다 접근할 공략법들이 다르겠죠. 이 맞춤형 접근을 제공하는 게 사티어의 이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휘테커의 체험적 가족 상담, 이야기 상담, 해결 중심 가족 상담 등등 다양한 접근법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가족 상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더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어떠셨나요? 이제 가족 상담에 대한 기본적 철학과 접근은 어느 정도 아시겠나요? 제가 가족 상담 첫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가족 상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만 초점을 기울이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역동을 모두 다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상담, 매우 고차원적인 이론이에요. 초심자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바로 시작할 만큼 단순하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상담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슬기롭게 보완하며 상담의 지평을 넓힌 상담 이론이다. 이렇게는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가족 상담 이론들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력적인 상담 이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물러갑니다. 모두 안녕.